땅 좀 사놓고 싶으신데 여러분 땅 투자 초보시잖아요. 땅을 한두 번 아니 여러 번 사보셨다고 해도 어떠세요? 잘 사신 것 같으세요? 잘 사신 게 아니라면 땅 매매 경험이 있으셨다고 해도 초보가 맞는 거겠죠. 이 시간 집업만 알면 집에서도 토지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좀 귀찮고 돈도 몇백 원에서 몇천 원 들어갈 수 있지만 수억에서 10억 이상도 투자를 하시는데 이 정도는 하셔야겠죠. 오래간 쌓아온 땅 투자 집에서도 분석하는 노하우를 이 시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수업료는 구독, 좋아요, 댓글 작성 3종 세트를 해주시는 것으로 받겠습니다. 수업료 3종 세트 안 하시고 공짜로 정보만 슬쩍 해가시면 벌받아요. 수업 자료들 링크 주소는 영상 및 상세 페이지에 다 추가해 드릴 거고요. 주변에 땅 사신다는 분 계시면 꼭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토지의 지번과 가격 같은 정보를 받았을 때 디스코라는 사이트에서 먼저 확인을 합니다. 디스코에서 지도를 확대하고 여기저기 땅들을 누르면 이 땅의 면적이나 용도지역, 개인이 소유한지 법인이 소유한지 국유지인지 또 실거래가나 공시지가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정보들이 있지만 제가 디스코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은 해당 토지와 붙어있는 도로가 사도인지, 사도는 개인이 소유한 도로를 이야기하는 거죠. 국유지인지 법인 소유인지 등을 확인합니다. 내 토지 앞에 도로가 사도일 경우에는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건축 허가 나 개발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토지와 붙어있는 도로의 소유주 관계는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어떤 토지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그 토지 앞에 있는 현황도로는 위성지도로 볼 수 있죠. 이 현황도로가 누구 소유의 도로인가 도로를 클릭해 보시면은 우측에 보시면은 국유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사설 앱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번지의 등기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서 실제 디스코에서 제공하는 국유지가 등기상에도 국유지 명의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들어왔고요. 부동산 열람하기 디스코에서 확인한 도로의 지번을 입력했습니다. 검색 누르고 해당 주소 선택 누르면 소유자 부분이 별표 한 글자죠. 등기 확인해 보시면 분명히 국이라고 나올 겁니다. 국유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결제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결제 버튼 누르고 열람 비용은 700원이고 휴대폰 결제로 간단히 결제할 수 있습니다. 문자로 온 인증번호 입력하고 확인 누르면 결제가 완료되고요. 열람을 해보겠습니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이야기하는 갑구에 소유자 국, 나라 땅이라는 거죠. 지목도 도로, 국유지로 되어 있는 도로 지목이 투자하려는 토지 앞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확인하시는데 700원 드는데 디스코 사이트에서도 확인하고 실제로 등기에서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카카오맵에서 해당 토지를 확인합니다. 해당 토지를 클릭하면은 디스코 사이트 우측 위쪽에서 주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클릭만 해도 해당 토지의 지번 주소를 확인할 수가 있죠. 카카오맵에서 주소를 검색하고 해당 지번의 위치를 확인한 후 우측 위쪽에 로드뷰 클릭해 줍니다. 로드뷰에서 확인하고 싶으신 토지 앞 도로 쪽을 클릭해 주시고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토지 앞에 있는 도로의 상황입니다. 도시지역이냐 비도시지역이냐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서도 도로에 따른 건축 허가 상황이 다른데요.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는 로드뷰에서 확인하는 도로가 투자하려는 토지와 같은 높이인지 확인해 보시고 도로에 비해서 토지가 밑으로 꺼져 있으면 개발할 때 토목 비용이 많이 들겠구나 유추해 볼 수 있고 또 중요한 것은 배수로입니다. 해당 토지 앞에 배수로가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도로의 소유주를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도로가 잘 붙어 있기 때문에 건축 허가가 날 수는 있는데 실제로 건축을 할 때 배수로라든지 상하수도, 통신선 등 개인 소유의 도로를 사용할 때는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고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로드뷰에서 확인할 것은 전기가 잘 연결되어 있는지 상수도가 연결되어 있는지 바닥에 있는 맨홀 같은 것을 확인해 보시면 상수도 맨홀이 있습니다. 상수도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지하수를 파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로드뷰에서는 여름보다 겨울 사진을 보는 것이 더 좋은데요. 숲이 막 우거진 경우에
여름에는 보이지 않았던 묘지 같은 것이 겨울 이미지에서는 보이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물론 현장 답사할 때 토지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곳저곳 살펴보겠지만 우선 로드뷰 상에서도 주변에 묘지나 우사, 소음이 나는 공장 같은 것이 혹시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확인해 보셔야 할 것이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입니다. 이곳에서는 토지의 지목, 용도, 공시지가, 또 해당 토지 주변에 있는 토지들의 상황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주소란에 해당 토지의 주소를 적으시고 열람 클릭합니다. 조회된 화면 확인해 보시면 소재지 지번이 나오고 지목이 답이다. 논을 이야기하는 거죠. 면적이 몇 제곱미터이다. 현장에서는 아직도 평 단위를 쓰지만 제공되는 사이트들에서는 제곱미터 단위로 표기가 됩니다. 평수 제곱미터 변환 어플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개별 공시지가도 제곱미터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고 다른 법령에 따른 것도 있습니다. 해당 토지가 어떤 용도냐에 따라서 건폐율, 용적률, 건축할 수 있는 것들이 결정이 되고 그 외의 표시사항들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모두 해당되는 일반적인 내용보다는 좀 특별한 내용이 있으면 검색해 보시고 지역 토목사무실에 문의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이라는 것은 빨간 선으로 도로 표시가 되어 있고 노란 선으로 접도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례에 표시가 잘 되어 있죠. 도로, 특히 고속도로와 접한 일정 구간까지는 건축할 수 없다는 표시입니다. 도면을 잘 보면은 또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토지들과 도로 지목 토지 사이에 뭔가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잖아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아주 조심하셔야 합니다. 축척이 1200분의 1로 되어 있는데 500분의 1까지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확대해서 보니 접도구역도 있고 토지와 도로 사이에 또 길쭉한 땅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현장에서는 꼬챙이 땅이라고 하는데 이런 꼬챙이들이 도로와 토지 사이에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꼬챙이 땅의 소유주도 확인해보고 등기를 통해서 이 꼬챙이 땅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죠. 따라오시기 힘드시면 유튜브 재생 속도를 느리게 하셔도 좋고 필기해 가시면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청에서 제공하는 지도입니다. 길이 열리는 화성시 생활공간 웹 포털 사이트이고요. 이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이유는 가장 최신의 지도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확대해서 보면 법례에 필요한 사항만을 체크해서 볼 수 있는데 토지의 경계를 나타내는 지정 메뉴를 봤을 때 가장 실제 경계와 가깝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정확한 경계는 측량을 해봐야겠지만 비용이 드는 부분도 있고 하니 토지 투자 전에 시에서 제공하는 지도에서 토지의 경계면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양한 법례를 제공하는데요. 도로명 주소를 제공합니다. 사무실에 신입 직원이 들어왔을 때 이 도로명 주소를 클릭하고 도로 이름을 다 외우도록 교육을 합니다. 송산 동로, 공룡로, 310호로 등 도로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로 건물도 조회가 가능하고 해당 읍면동과 법정 동리가 어느 구역까지인지 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00분의 1, 5000분의 1 색인도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다음으로는 토지 대장 확인입니다. 정부 24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고요. 토지 임야 대장과 건축물 대장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기부 등본 표제부에서 표시하는 토지의 면적과 토지 대장의 면적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토지 대장이 우선하니 등기부 등본과 토지 대장에서 나타내는 면적이 같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 부동산의 명의, 소유주는 등기부 등본에 나타난 것이 맞는 것이고 토지의 면적은 토지 대장이 맞습니다. 등기 접수를 하고 나면 토지 대장의 명의도 조금 후 변경이 되는데요. 가끔은 등기부와 토지 대장상의 명의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명의는 등기부 등본상 것이 맞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항상 등기부와 토지 대장 둘 다 열람해서 비교해 보는 것을 하셔야 합니다. 회원, 비회원 모두 조회가 가능하고요. 저는 회원이니 로그인 하겠습니다. 로그인 했고요. 토지 대장 클릭, 신청하기, 대상 토지 소재지,
주소 입력합니다. 읍면동이나 리 단위 먼저 검색을 하고 행정 처리기간 클릭, 그리고 집원을 입력합니다. 집원 입력 후 민원 신청하기, 처리 상태 처리 완료로 나오고 문서 출력을 클릭하면 해당 토지대장 확인 가능합니다. 하루에도 토지대장 열람이 굉장히 많죠. 무료이기도 하고 집원 입력으로 간단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토지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게 면적이라고 했죠. 토지대장에 나타난 면적과 등기부 등본상의 면적을 비교 확인해 보시고, 지목도 확인해 보시고, 어떠한 사유로 변경된 내용이 있나도 확인해 보시고, 최근에 공시지가도 확인해 보시고, 소유주가 등기부 등본과 다른 경우가 가끔 있는데 너무 놀라지 마시고 등기부상에 있는 것이 맞으니 토지대장상의 명의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해 보셔야 하는 게 인터넷 등기소입니다. 비회원으로도 열람이 가능한데 저는 로그인 하겠습니다. 등기 열람 메뉴에서 부동산 열람하기 클릭하시고, 등기부 등본 조회하는 방법은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람 수수료는 700원인 것 확인하시고요. 토지를 투자하기 전에 등기를 왜 열람하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땅 주인 이름이 궁금해서 열람하는 것은 아니겠죠. 첫 번째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대출이 얼마 정도 있는가입니다. 토지 매매 비용에 비해서 대출이 많은 경우에는 이자 내는 것이 버겁다라든가 금매는 아닐까,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또 어떠한 스토리에 의해서 현 토지주가 이 토지를 소유하게 됐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상속에 의한 것인지 증여에 의한 것인지 부부 공동 명의인지 외지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인지. 외지인 토지 같은 경우는 투자로 사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되파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상속받은 토지 같은 경우는 형제들이 토지를 매각해서 현금화하려는 그런 경우일 수가 있고, 가끔은 또 굉장히 연세가 드신 분이 토지주일 경우가 있습니다. 20년대 생인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자식이나 조카들이 매매를 주도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계약이나 잔금 때는 실제 토지주와 계약을 해야 합니다. 위임장을 가지고 오더라도 이 위임장이 매매를 위임하는 것인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도장이 일치하는지, 계약 직전 부동산에 꼭 말씀하셔서 토지 매매를 위임한 실제 토지주와 전화통화도 꼭 해보셔야 합니다. 또 등기부에서 확인할 것은 혹시 매매 예약 같은 가등기가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계약할 때 부동산에서 확인도 해주시지만은 어느 정도는 투자자분이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계약 직전에, 그리고 잔금 직전에 지금 시간으로 등기부 등본 하나 떼어주세요 하면은 내가 아니어도 공동 중개하는 부동산들 여러 곳, 또 매수인이나 매도인, 법무사 사무장님들이 확인을 하시기 때문에 등기 한번 떼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원스톱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이트들 이 영상 아래쪽 상세 설명에 링크 주소 다 올려드렸으니 지금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선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원스톱 서비스 들어오시면 여러가지 지도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항공사진 메뉴가 있고요. 연속 지적도로 확인할 수가 있고, 도로명, 토지 이용 계획 두 메뉴를 겹쳐서 볼 수도 있습니다. 거리와 면적을 체크할 수 있는 메뉴도 있고, 제가 자주 사용하는 것이 맨 우측에 있는 버튼 누르면 위성지도와 로드뷰, 스카이뷰 지도를 동시에 번갈아 가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지역 개발 정보 누르면 송산 그린시티 개발하는 지역도 볼 수가 있고, 지도 서비스에 지도 선택 클릭하시면 원하는 형태의 지도, 연도별 항공사진까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드리면 이 지역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있나?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클릭했죠. 창을 닫고 송산 면적 보니까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독지리의 일부가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굉장히 편리한 메뉴입니다. 그 외에도 현장에서 제가 사용하는 메뉴들 굉장히 많은데 이 정도만 설명드리겠고, 투자하시려는 토지 여러가지 메뉴들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일사편리 경기 부동산 정보조회 시스템이라는 곳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과 비슷하고요. 기본정보, 토지, 건축물, 이용계획, 개별 공시지가 메뉴들이 있습니다. 자주 들어오는 곳은 아닌데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가 가끔 안 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일사편리 사이트 들어와서 정보를 확인하곤 합니다. 다음으로 확인해 보실 것은 밸류맵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실거래가 정보도 올라오지만 제가 자주 사용하는 것은
상단에 있는 메뉴 중에 통합 검색 메뉴입니다. 토지가 얼마 정도의 거래 가격이 있었는지로도 확인이 가능하고 거래된 토지를 면적으로 조회도 가능합니다. 현장에 있다 보면 지번은 알 수 없고 면적만 알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땅 찾아낼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사이트입니다. 실거래가를 제공하는 어플들이 많이 있는데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는 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빠른 실거래가 조회 메뉴에서 토지 클릭하시고 거래 유형은 매매가 되겠죠. 연도별로, 분기별로 조회가 가능하고 지역으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큰 땅들이 거래됐나 확인하고 싶을 때 금액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고 임야가 좀 거래된 것이 있나, 주유소가 매물이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 거래됐나 확인할 때 지목으로 조회하면은 편하게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농림지역도 거래가 되고 있나? 용도 지역으로도 조회가 가능하고요. 실제로 조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색 버튼 누르면 해당 분기에 거래된 내역들이 나옵니다. 지목, 용도 지역, 도로의 조건, 거래의 면적, 월별 거래, 계약 날짜와 거래 금액까지도 확인합니다. 땅이라는 게 도로 하나를 두고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같은 지역이어도 위치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아파트처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대략적인 시세를 확인할 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확인하실 것은 지분으로 거래된 것들이 있을 때가 있는데 한 토지에 아주 많은 인원이 지분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임야 같은 것들이 그럴 때가 있는데 해당 지역의 기획부동산들이 활동하고 있진 않나 체크해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겠지만 현장에서는 그러한 정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임야 투자하실 때는 경사도가 중요한데요. 지자체마다 정해놓은 경사도 이상의 임야는 개발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측량 기사가 체크한 것인데요. 10만원, 20만원 정도 수수료면 투자하려는 임야의 경사도 체크가 정확히 가능합니다. 대략적으로 산의 경사도를 확인하려면 한국임업진흥원에 들어가서 해당 토지 검색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임야 투자는 개발 비용이 적게 들어서 장점도 있지만 전체 면적이 개발이 나지 않거나 개발이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해당 지역의 가장 오래된 토목사무실에 직접 가셔서 문의해 보시고 경사도도 체크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매물 검색할 때 잘 알고 계시겠지만 네이버 부동산 메뉴 많이 활용을 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오랫동안 팔리지 않는 매물이 있을 수 있고 최근에 업로드된 핫한 매물이 있을 수 있겠죠. 최근 매물로 조회를 하시려면 지도상에서 숫자를 클릭하셨다가 그냥 옆에 있는 땅 아무데나 클릭하시면 해당 지역 매물이 쭉 나오고요. 최신 순 클릭하시면은 최신 날짜 순으로 쭉 정렬이 됩니다. 네이버 부동산 외에 부동산 서브 메뉴에서도 매물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부동산 커뮤니티나 특히 해당 지역 커뮤니티에 매물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토지 투자 현장 답사하러 가시기 전에 집에서 알아볼 수 있는 정보들 알아보는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고 또 생소하신 분도 있을 텐데요. 조금 귀찮고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현장에 가기 전에 이러한 정보들을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은 하늘 땅 차이입니다. 물론 좋은 매물은 지번 같은 거 쉽게 알 수 없겠지만 그래도 부동산에 자주 다니다 보면은 좋은 매물 나왔을 때 지번을 알려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들 하나하나 체크 꼭 해보시고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고 확신이 서시면 현장 답사도 가보시고 부동산 브리핑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현장에서 느껴지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는 팁인데요. 땅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지역이 중요합니다. 지역이라 하면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지역, 지금 막 오르고 있는 지역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이런 것을 모르고 땅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어디가 좋대더라 또는 내 친구가 몇 년 전에 어디를 샀는데 땅값이 올랐대더라 정도의 정보만 가지고 그 지역을 찾아가서 땅을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땅값이 오르는 신도시가 개발하는 지역의 주변에 있는 땅을 사셔야 하는데요. 이런 지역의 특징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좋은 땅 나오면 연락을 주세요 라고 해도 연락이 오지를 않습니다. 왜 오지를 않을까요? 좋은 땅이 안 나와서? 그건 아닙니다. 아무리 상승장이어도 땅 주인의 상황에 따라서 매물은 나옵니다. 상승장이라는 것은 땅을 사려는 손님은 많고 땅을 파시려는 토지주는 적다라는 뜻이 되겠죠. 어떤 한 부동산에만 손님이 많을까요? 아닙니다. 땅값이 오르는 상승장인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부동산에 다 손님이 많습니다. 괜찮은 땅이 하나 매물로 나오면 여기저기 부동산들이 우리 손님에게 먼저 매물 정보를 공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로 그냥 웨이팅 걸어놔서는 좋은 땅이 나한테까지 오지를 않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현장 부동산에 직접 방문하셔서 최근에 나온 매물 뭐 좋은 거 없어요? 제가 투자 금액 얼마 정도로 투자하려고 하는데 매물 좋은 거 나온 게 없습니까? 하고 현장 방문을 하셔야 좋은 토지를 매매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땅을 매매하고 중개 수수료가 수입인데 처음 보더라도 직접 찾아오신 손님에게 땅을 보여주고 매매를 하지 전화로 예약해 놓으신 손님한테 전화해서 내일 오세요, 다음 주에 오세요 까지 기다려 주지를 않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지역 부동산에 찾아가셔서 새롭게 나온 좋은 매물 없습니까? 부동산 찾아가서 얼굴도 보고 밥도 사드리고 명함도 드리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유대관계를 가져야 좋은 토지를 매매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지역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신도시 주변에 상승장인 지역일 때 그렇습니다. 시간 나실 때 시간을 꼭 내셔서 현장 부동산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화성랜드 부동산 3초만 광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031-355-0010으로 언제든지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작성 부탁드리고요. 또 좋은 토지 투자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땅땅 무슨 땅이었습니다.